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영길입니다. 우리 조 원장님 반갑습니다. 또 고생을 하시네요. 이번에는 미백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부작용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원장님, 미백하고 나서 실이다는 아마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아마 부작용 중에서 넘버원이. 왜 실인가요, 미백? 대부분 한 60에서 70% 정도는 환자분들이 실이다고 하시거든요. 아, 60, 상당히 많은 비중이다. 그렇죠? 이게 미백제가 작용하는 원리 자체가 약제가 치아 속으로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되는데, 치아 안에는 어떤 온도 변화를 느끼는 신경이 있어요. 살아있는 치아들의 약제가 침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좀 시리다고 좀 지각 과민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치아가 교무나 마모가 좀 진행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아, 치아가 다른 사람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시리겠죠. 잇몸도 조금 내려가신 분들, 거울 아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 패여 있는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백제를 썼을 때 시린 증상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은 이런 분들을 치아가 파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백제를 하기 전에 뭔가 치료를 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치과에서 한 번 더 검진을 하시고 미백을 집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패여 있는 경우에는 떼우는 치료 쉽게 알고 계시는 그런 수복 치료를 해가지고 좀 시린 증상을 낮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미백제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시린 증상이 좀 적고요. 패여 있는 부위가 깊지 않고 이제 시린 증상을 가지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각과민 처치라고 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팅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보험 진료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받으실 수 있는 진료입니다. 근데 보통 미백을 하고 또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심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좀 심하신 케이스들, 미백 치료를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 대부분은 미백을 시작하시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고 나면 적응을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미백을 해드렸을 때보다 집에서 자가 미백제를 쓰실 때 시리다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세요. 아, 자가 미백. 왜냐하면 자면서 틀을 계속 끼고 있고 오랜 시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이가 많이 시려요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잇몸 쪽으로 좀 약이 스며들면서 조금 더 시린 경우들을 보통 우리 치과에서 하는 미백제는 보면은 이렇게 파인 부위라든지 잇몸 부위를 다 보호를 하고 댐이라서 댐을 떼어놨고 그 다음에 미백약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자가 미백제 집에서 하고 계신데 혹시라도 시린 증상이 있으시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하시면 또 좀 적응을 하거든요, 치아들이. 이건 참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 미백할 때는 실제 병원에서 치과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뭐 시린 증상 바로 증상이 발견이 되면은 병원에서 바로 처치가 가능하지만 자가 미백할 때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저도 이 점은 처음 알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시린 경우에는 치과에 오셔가지고 또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치료가 있으니까요. 아마 좋은 정보 됐으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미백하고 나서 가끔 이렇게 치아가 균일하게 색상이 예쁘지 않고 하얗게 되지 않고 좀 얼룩얼룩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백 중간 과정에서 얼룩이 좀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약제가 아무리 이제 틀을 이용해서 자기 틀에 맞춰서 한다고 해도 이제 집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미백이 좀 약제가 좀 더 많이 닿은 부위에 조금 더 밝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반에는 얼룩들이 좀 보이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백이 끝날 때쯤 4에서 6주 정도가 지났을 때는 균일한 색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 미백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먼저 자기 치아를 봤을 때 하얀색 스팟이라고 저희가 화이트 스팟이 있죠. 백색 반점 병소를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미백을 하면서 그게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이 색깔이 달라지니까 왜 저희 착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배경 색깔이 바뀌니까 그게 조금 더 하얗게 보이거나 눈에 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백색 반점 같은 경우는 치료를 사실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보기 싫어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얕은 백색 병소는 미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미세 연마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미세하게 갈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연마를 통해 가지고 색깔을 주변 치아와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연마를 하든지. 세 번째로는 그 부분을 살짝 떼우는 치료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레진 같은 그렇죠. 그래서 주변 치아 색이랑 비슷하게 맞춰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 미백하는 중에
뭐 턱관절이 아프다는 그런 이야기도 보니까 있던데 그건 왜 그래요? 미백하고 턱관절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자가 미백을 하는 집에서 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개인 틀을 드리잖아요. 틀을 이제 끼시게 되니까 그게 이제 그 뭔가를 물고 항상 이제 주무시게 되는 거니까. 네, 우리 환자분들 약 물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악관절 쪽에 조금 증상을 느껴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생각보다 이 미백도 만만치 않네요. 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백을 꼭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미백 원리 자체가 약재가 침투해가지고 안에 있는 착색되어 있는 그 물질들의 분자 구조를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약이 스며들면서 치아 속에 이렇게 약재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치아 쪽에 아무래도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치아가 약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무리하게 혼자서 이제 OTC 같은 거 상품 쓰시면서 이렇게 치아가 견딜 수 있는 그 한계 이상을 오랫동안 미백을 하시게 되면 치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미백을 보통 이제 왜 저희 피부과에서 얼굴 피부도 왜 레이저 토닝 같은 거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치아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치아 색깔이 만족스럽다 이러시면은 받아야 되는 진료는 아니고요. 난 거울 볼 때마다 노래서 신경 쓰여, 사진 찍을 때마다 신경 쓰여 이러시는 분들이라면 피부과에서 레이저 토닝을 받으시듯이 치과에서 치아 색을 토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은 미백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뭐 미백도 시리고 얼룩지고 뭐 턱관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조 원장님 말씀 지적하셨듯이 그 OTC 상품으로 나와 있는 어찌 보면 약물의 오남용이겠죠. 그렇죠. 의사의 그런 정확한 진단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사서 하는 그런 미백들이 오히려 더 부작용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점. 그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 꼭 명심하셔서 미백도 치과 진료이니까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고 미백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